지난 시간에 일요일이었죠. 개발 환경 세팅을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다 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파이썬 설치했고, 그 다음에 가상 환경 VENB로 해서 가상 환경을 새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깃을 하나의 레포지토리에다가 본인의 이름 브랜치로 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푸시를 한 걸 알 수가 있고, 몇 분이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하실 수 있다면 다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타이핑을 많이 하면서 하면은 훨씬 실력이 빨리 늘거든요. 그 부분하고, 장고를 어떻게 개발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장고 커맨드, 어떻게 장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지, 서버는 어떻게 켜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브랜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브랜치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현업을 가게 되면은 git flow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git flow 한번 쳐보면, 네, 보통 이 그림이죠. 우아한 형제들에서도 git flow를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면은 사실은 이게 저희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있지만 개발 브랜치에서 마스터 브랜치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소스를 합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거의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스를 합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것도 실습을 하면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또 별도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가 소스를 시작해서 릴레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받아서 푸시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제가 시작을 해서 제가 한 줄 추가하고 넘긴 푸시를 마스터에다가 푸시를 하면은 이거를 또 다음 사람이 받아서 작업하고 마스터에 올리고, 마스터에서 받아서 작업하고 또 마스터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좀 협업하는 것처럼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의 개발 환경 위주로 해서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장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할 내용들 좀 적어놨고요. 헬로우 월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데, 일단은 시작 버튼에서 터미널을 한번 열어주겠습니다. 터미널 간 다음에 저는 cd change directory 데스크탑에 저는 프로젝트들을 모아놨어요. 프로젝트 스. 저는 이 경로에다가 제 프로젝트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경로가 다 각자 다르니까 이 경로까지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이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프로젝트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다가 cmd 하고 엔터 치면은 cmd가 실행되면서 해당 경로로 열리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커맨드 라인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cd, change directory 이동하는 방법도 있고, 난 GUI가 더 익숙하다, 그러면 GUI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cmd 하고 엔터 치면은 cmd 창이 새로 열리면서 해당 경로에 이렇게 열리게 되죠. 일단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방법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터미널로 거의 작업은 안 하는데, 네, 장고 소스까지, 장고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장고 코스까지 들어가서 코드 띄고 점 하면은 해당 장고 코스를 VS 코드로 열어줍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네,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explorer.exe 하고 점을 하면은, 이게 이제 사실 윈도우 기준이긴 한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당
GUI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익스플로러하고 띄고 점. 항상 이 점은 현재 경로인데 이 현재 경로에 작업 탐색창을 실행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 창이 열렸죠. 여기를 네, 사진은 여기를 오른쪽 클릭해서 코드로 열기 이걸 해도 코드로 열 수가 있고요. 지금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네, 오지랖 때문에 좀 파일에 오픈 폴더 이렇게 해서 장고 코스 이렇게 선택해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고를 VS 코드로 열었고 우리의 가상 환경으로 로그인 되어야 됩니다. 저는 바로 돼 있네요. VENB 이게 가상 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이 VENB가 저희가 어제 일요일 날 가상 환경 구성했기 때문에 여기 VENB가 붙고요. 혹시 안 붙으신 분들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해보면 디액티베이트 하면은 가상 환경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상 환경 활성화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윈도우의 경우는 점 하고 역슬래시 VENB에 역슬래시 스크립트에 역슬래시 액티베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상 환경이 활성화가 되고 리눅스나 맥 OS 같은 경우에는 source 띄고 VENB에다가 그 빈 그리고 바이너리라고도 합니다. 빈을 바이너리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앞에 이렇게 VENB라는 가상 환경으로 로그인이 됐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해주면 좋겠는 게 여기 오른쪽 아래에 여기 파이썬이 있습니다. 3.9.10인데 여기를 선택하면은 현재 내가 동작시키는 파이썬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VENB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한 번 더 체킹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서버 켜는 거 한번 복습해 보면 파이썬 manage.py manage.py를 쓸 때 manage.py 이렇게 일일이 다 안 써도 되고요. m까지만 치고 탭 누르면 manage.py라는 걸 자동 완성해 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파이썬 m 하고 그 대소문자 바꾸는 캡스락 위에 있는 탭 버튼을 누르면 자동 완성이 돼서 manage.py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run server 이건 쳐주셔야 됩니다. 이건 치고 들어가면 네, 서버가 정상적으로 에러도 안 나고 잘 켜졌고요. 여기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면은 해당 서버로 접근이 됩니다. 아직도 로켓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 화면을 헬로우 월드로 바꿔버릴 거예요. 헬로우 월드.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기다 글자 그냥 프린트 문을 하나 찍어 넣을 거예요. 자, 그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헬로 월드 바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 config라는 곳 안에 urls.py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일단 urls.py로 가서 여기다가 지금 보면은 지난 시간에 어드민을 한번 썼어요. 이 어드민이 어떤 거였냐? 여기 뒤에다가 슬래시 어드민 이렇게 해서 붙이면 장고 관리자 화면으로 간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라우팅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를 패스 빈 공백으로 둔 다음에 아직 뒤에다 아직 뭘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작성하지 못했는데 여기를 빈 공백으로 두게 되면은 여기 127.0.0.1에 8000번 다음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지금은 로켓가 나오지만 이 로켓 대신에 나는 여기다 헬로 월드를 나오게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빈 공백을 하고 여기는 함수를 하나 작성해 줄 거예요. 함수를 하나 작성해 볼게요.
함수 할 때는 우리 파이썬에서는 def, hello world라고 있습니다. 인자로는 함수는 인풋을 받죠. 인풋으로 받고 아웃풋으로 내뱉는데 인풋으로 리퀘스트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리퀘스트라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리퀘스트 요청을 하면 그때 응답으로 리스폰스를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함수의 구조를 보면은 입력으로 리퀘스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리턴으로 네, 제 AI가 자동 완성을 해주네요. 네, HTTP 리스폰스 할 거고 헬로 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HTTP는 어디 있냐? from 장고의 HTTP 네, response import HTTP response 네, 사실 이 장고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그 임포트 해오는 것들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쓰다 보면은 맨날 쓰는 게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처음에만 조금 생소하고 몇 번 쓰다 보면 어, 이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HTTP 리스폰스 딱 이제 이름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이름이 HTTP, HTML을 리스폰스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함수를 작성을 했어요. 함수 작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hello world.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127.0.0.1에 8000번으로 들어가면 뒤에 아무것도 안 붙였을 때는 hello world를 실행해 주세요. 이런 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아직 여기 저장이 안 된 거예요. urs.py 하고 하얀 점이 있으면 저장이 안 된 거니까 저장 컨트롤 S 누르면 서버가 자동으로 실행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컨트롤 클릭해서 가보면 네, 어떤가요? 아까 로켓가 나왔던 부분이 헬로 월드로 바뀌었죠. 여기까지 한번 해봤는데요. 헬로 월드를 우리가 해본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배울 때 이렇게 보통 헬로 월드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약간 기념비적인 우리가 장고에 첫 발을 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때는 작업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살짝 드리면은 어, 장고만으로 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개발 방식대로 프론트엔드도 장고로, 백엔드도 장고로 구현을 할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사실은 장고는 이런 게 가능하고 어, 원래는 현업에서는 현재 제 회사에서도 프론트엔드는 리액트로 많이 구현을 하고 백엔드는 장고로 구현해서 주로 API 서버 식으로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백엔드 개발자이기도 하고 리액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할 때는 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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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 활용할 거고요. 백엔드는 백엔드는 장고, 프론트엔드도 장고 다 구현을 할 겁니다. 뒷버전이요. 네. 만약 이제 이 첫 번째 걸 할 수 있게 되면 이 두 번째 거는 사실 더 쉽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빠지는 거고 어떤 점이 좀 좋아지냐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위에 있는 구조에서 아래에 있는 구조로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이 좋냐면 어, 개발 환경이 분리가 된다. 이게 진짜 좋은 장점이더라고요. 프론트엔드가 개발하고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리액트를 개발해주고 백엔드 개발자가 장고를 개발해주면은 별도로 다른 소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소스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보다 더 앞선 거는 서버의 부하를 감소시킨다. 이 부분이 아주 또 좋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동시 접속자가 1000명이 들어왔다. 우리 서버로. 근데 백엔드에 관련된 내용도 장고에 요청하고 프론트에 대한 내용도 장고에 계속 요청하면은 서버가 힘들어할 수 있는데 서버를 이 위에 있는 경우는 서버를 한 대만 킨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래대로 돌아가면은 서버를 두 대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하나, 장고 서버 하나, 리액트 서버 하나. 네, 이렇게 두 개 켜기 때문에 서버의 부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 이 서버의 부하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동시 접속자 2000명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서버의 안전성과 속도 측에서 좋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의 서버는 이제 공부 목적도 있고요. 어, 그렇게 많은 사용자가 들어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렇게 위에처럼 개발하다가 어,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뭐 물론 다양한 방향도 있겠죠. 서버비를 더 낸다거나 네, 서버를 더 좋은 컴퓨터를 쓴다거나 그런 더 다른 방법도 있지만 어, 현재 현업에서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이유가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네, 비용 절감. 사실은 이제 회사에서는 돈을 아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아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나중에 면접 보실 때 이런 부분에서 이거 왜 이렇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더 공부해야 됩니다. 더 다양한 내용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프론트도 장고로 백엔드도 장고로 구현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음, 장고로 개발을 할 때 결과적으로 서버의 요청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HTTP 127.0.0.1에 8000번에 마이페이지를 요청을 했어요. 이게 요청입니다. 요청을 해서 마이페이지를 가져다 줘라고 서버에게 요청을 해서 서버가 응답을 했어요. 마이페이지에 관련된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거를 응답으로 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마이페이지. 이거는 이제 HTML을 리턴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똑같이 이번에는 나의 개인 정보를 주는데 이때 포맷은 제이슨 형태로 좀 보내줘. 이 포맷을 제이슨 형태로 보내주면 좋겠어. 그렇게 되면은 응답으로 제이슨이 리턴이 됩니다. 제이슨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이슨이라는 건 키 밸류 형식인데 딕셔너리 아시죠? 파이썬의 딕셔너리. 그래서 유저 네임은 업다운이다. 이렇게. 이게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의 형태로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제이슨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주는 형식이 이렇게 HTML을 리턴할 때도 있고 제이슨을 리턴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방법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 이해하기에는 프론트엔드는 HTML을 생성하는 주로 화면이 보여지는 작업이고 이 백엔드는 제이슨 같은 데이터를 다뤄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온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고 간단하게만 넘어갈게요.
물론 백엔드 뭐 이렇게 뭔가 딱 나눌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나눴을 때 프론트엔드를 HTML, CSS,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작업들, 화면에 보여지는 작업을 하고 백엔드는 주로 제이슨으로 통신하면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한 거는 HTML을 리턴을 한 거예요. HTML. 그래서 우리가 127.0.0.1에 8000번으로 갔을 때 Hello World라는 이 HTML이 리턴이 됐습니다. 이거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한번 눌러볼까요? 검사해서 우리 HTML 구성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요소에 대해서 이 지금 HTML로 시작해서 헤드라는 부분이 있고 body라는 글씨 안에 Hello World라는 글자가 써져 있다. 결국은 이 HTML 파일을 리턴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JSON 리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JSON 리턴. 똑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장고 코र्스에 가가지고 함수를 하나 더 작성하겠습니다. def hello world인데 hello world인데 언더바 JSON 이번엔 JSON 버전이다. request 인자를 받고 return 네, 잘 추천해 주고 있네요. 네, 이렇게 JSON 리스폰스를 해서 키는 메시지로 그리고 value는 hello world 해서 여기 뒤에다가 콤마를 찍고 JSON 리스폰스를 임포트를 같이 해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할게요. 자, 다시 보면 hello world에다가 JSON 그리고 request 이번엔 리턴을 하는데 JSON 리스폰스를 리턴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여기 라우팅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라우팅 작업을 사실은 여기 함수를 바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 하고 바로 비교하기 위해서 패스 이번에 패스 콤마 찍고 JSON 하고 슬래시 붙여주시고 이번에는 hello world JSON 이렇게 빈 공백으로 들어왔을 땐 hello world라는 함수를 실행시킬 거고요. 만약에 이제 뒤에 127.0.0.1 8000번에 JSON까지 붙이면 JSON 함수를 실행시킬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저장한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엔터 쳐보면 여전히 hello world 나오는데 여기다가 슬래시 JSON 하고 엔터를 쳐보면 네, 제가 마지막에 슬래시를 붙이지 않았는데도 여기 슬래시가 여기 붙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장고에서 우리가 슬래시를 붙이지 않았는데 슬래시를 붙여서 리다이렉트를 해줍니다. 네, 리다이렉트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떼고 입력을 해도 슬래시를 붙여서 리다이렉트를 했고 이번에는 이 형식이 JSON입니다. 네, 물론 이제 보이기에는 HTML인데 네, 여기 한번 네트워크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트워크 탭에서 여기 JSON 여기를 누른 다음에 응답 여기를 보면은 응답 값이 JSON 형태로 왔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보면 처음에 우리가 JSON 슬래시를 안 붙이고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슬래시를 안 붙이고 요청했더니 상태가 301이죠. 여기 301. 이게 리다이렉트라는 뜻이에요. 301. 그래서 리다이렉트는 이렇게 들어온 애를 이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래서 슬래시를 붙여서 다시 이동을 시켰고 200이 나왔죠? 이것의 뜻은 OK라는 뜻이에요. 200이 OK라는 뜻이다. 네, 좋아요.
보면은 응답이 제이슨으로 왔다. 네, 잘 됐네요. 이렇게 일단 HTML과 제이슨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로 월드 했고 HTTP 리스폰스랑 제이슨 리스폰스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이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커밋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 소스 정리를 한 번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소스가 뭐 하나 할 때마다 위에다 함수 정리하고 라우팅하고 함수 정리하고 라우팅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 이 파일이 엄청 길어지겠죠. 그래서 파일을 분리를 할 겁니다. 파일 분리. 그래서 보통 이러한 작업들을 장고에서는 뷰로 칭하고 있어요. 뷰다. 근데 얘는 함수로 작성했죠. 함수로 작성했기 때문에 펑션 베이스드 뷰다. 함수 기반의 뷰다. 그래서 FBV라고도 하고 펑션 베이스드 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도 사실은 모양은 제이슨이지만 펑션 베이스드 뷰예요. 함수형으로 작성했고 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도 뷰고 얘도 뷰고 그렇기 때문에 뷰가 두 개가 됐죠. 그러면 얘를 뷰스가 되죠. 뷰스. 그래서 AI가 추천해 주는데 views.py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urls.py 지금 여기 컴피가 안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 안에 그대로 views.py를 새로 만듭니다. views.py 하고 엔터.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views.py에는. 근데 그러면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잘라서 뷰스 쪽으로 옮겨볼게요. 옮겼어요. 작업 주석은 그렇게 쓸데없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임포트가 안 됐다고 하고 있죠. HTTP 리스폰스랑 JSON 리스폰스가 임포트가 안 됐다. 여기는 아까 어디 있었냐면 사실 여기서 복사해 와도 되는데 우리 왜 복습 목적상 from 장고에 HTTP 리스폰스 임포트 HTTP 리스폰스랑 JSON 리스폰스 네, 여기다가 함수를 정의해 놓고 그러면 URLs로 돌아가 볼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헬로 월드랑 헬로 월드 제이슨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좀 이따 뷰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 있는 뷰에서 헬로 월드랑 헬로 월드 제이슨을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rom 현재 경로 그리고 뷰스 점 하고 뷰스 하면은 현재 경로의 뷰스라는 파일이 그래서 뷰스 여기를 읽어오게 되고 임포트를 할 때 헬로 월드랑 헬로 월드 제이슨 얘를 데리고 오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띄워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파일 분리를 했거든요. 원래는 이쪽에 urls.py에 다 작성했는데 이 뷰에 관련된 파일을 views.py를 새로 만들어서 옮겨내고 해당 뷰스에서 임포트를 해와가지고 라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대로 서버가 동작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서버가 동작하는지 보려면 여기 살짝 들어보면은 서버가 지금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 에러가 났으면 여기 에러가 났다고 떴을 텐데 그래서 가보면 그냥 8000번까지 갔을 땐
헬로 월드. 네, 별로 좀 티가 안 나네요. 티가 안 나서 여기다가 h1을 한번 붙여볼까요? h1 그리고 h1인데 여기다 슬래시로 닫아줘야 됩니다. 태그를 닫아주면은 h1, h1 그냥 글자가 좀 커져야 돼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네, 이렇게 글자가 아까보단 커졌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형태로 가보면 제이슨 모양으로 키 밸류 모양으로 나오고 다시 루트 여기를 사실은 루트라고 하거든요. 기본 루트로 돌아가면은 다시 헬로 월드 h1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커밋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헬로 월드를 해낸 겁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고 터미널을 하나 더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서 익스플로러, 서치, 소스 컨트롤, 소스 컨트롤 보면 바뀐 파일이 이제 두 개가 있대요. 하나씩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한번 다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컨트롤 F4 누르면 쭉 닫힙니다. 닫혀요. 다 닫았습니다. 여기서 URLs py부터 한번 눌러보면 기존의 소스가 어떤 거였는데 여기에서 요만큼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기 전에 이거였는데 지금 이제 사진 찍으려면 이렇게 바뀐 내용, 바뀌기 전 나오고요. views.py 눌러보면 얘는 원래 없었던 애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 생겼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이니까 우리 CLI 커맨드로 소스 푸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git add 점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하나씩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git add 점이 아니라 config의 url 점 잠시만요. config의 url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하고 엔터를 눌러보면 자, urls.py가 staging changes로 올라갔죠. git add config urls.py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엊그제 계속 쓰던 명령어는 add하고 점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올려주는 거였는데 그게 사실상 git 초보자들에게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근데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근데 주로 저도 이걸 많이 써요. 귀찮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스테이징해서 올릴 수가 있다. 그러면 커밋도 이 파일 하나 찍고 요거 올리고 파일 하나 찍고 이렇게 두 번 찍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config에 역슬래시 views.py 맞죠? 하고 제가 오타가 났네요. 하고 엔터 치면은 이번에는 views 파일이 py가 여기가 스테이지 상태로 올라갔죠. 지금 CLI랑 GUI를 함께 보면서 하니까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근데 원래는 이제 얘가 없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그 GUI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서 봐야 되잖아요. git status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통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git diff 네, git diff는 없네요. 잠깐만요. git reset git reset을 하면은 어떤 현상이 또 나냐면 이걸 다시 돌려냅니다. 네, 여기 다시 그 스테이징 됐던 걸 다시 돌아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상태에서 git diff 하면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뭐가 추가됐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리눅스 컴퓨터 이렇게 GUI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점검을 했어요. git
스테터스랑 git 스테터스를 보면 새롭게 추가된 파일은 views.py고요. 수정된 파일은 urls.py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했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보려면 git diff 이렇게 쳐가지고 진짜로 이게 플러스가 삽입된 거죠. 이게 삽입이 됐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했었고, 다시 이제 한번 결국 커밋을 찍으려다가 이렇게 설명이 왔는데 git add 이번엔 점으로 할게요. 어차피 해봤자 이 두 개 파일이고요. 커밋을 찍을 건데 git commit -m 하고 이번엔 fit 특징적인 걸 개발을 했어요. 근데 장고 hello world에 대해서 내용을 했고요. 여기다가 한 칸 더 띄고 -m 하고 콜론으로 세부 내용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다 엔터 치고 했던 작업들, 그래서 토글을 열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하고 결과물 봐볼게요. 헬로 월드를 했는데 펑션 베이스드 뷰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 작업을 했습니다. 펑션 베이스드 뷰 라우팅 하고 이렇게 해서 -m을 두 개를 붙인 거예요. 두 개. 그 다음에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엔터. 그 다음에 본인의 브랜치로 git push origin JDU 하고 푸시를 해볼게요. 네, 푸시가 됐어요. 그래서 git에 가서 GitHub에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GitHub에 가가지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면 네, 올라왔죠. 장고 헬로 월드 그리고 톡을 눌러보면 펑션 베이스드 뷰 라우팅 이렇게 여기까지 됐습니다. 우리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일단은 커밋을 잘 찍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잘 되셨죠? 혹시 안 되면 말을 한번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 내용으로는 투두 앱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사실 이제 가장 처음 시작하기에 무난할 것 같은 게 투두 앱이에요. 투두라는 게 이제 내가 해야 될 것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생성하고 또는 수정하고 읽어오고 또는 삭제하고 아까 이런 작업들이 CRUD라고 했는데 이 투두라는 거를 작업을 이제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투두라는 작업을 할 때 여기다가 그냥 작업을 해도 되지만 장고에서는 그렇게 관리를 안 해요. 다른 장고 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회사 소스이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보면은 이 앱들을 보면 헬프라는 앱이 있고 포인트라는 앱이 있고 프로젝트라는 앱이 있고 네, 이렇게 앱을 별도로 폴더로 분리를 해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컴피그는 이제 메인 앱이라고 불러요. 메인 앱 안에 우리가 헬로 월드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별도로 투두라는 앱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 만약에 내 장고 A 프로젝트에서 B 프로젝트로 이 투두 앱만 옮기고 싶다 할 때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앱을 관리함으로써 코드의 재사용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앱을 별도로 만들어 볼 건데 앱 한번 만드는 거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로 만들어 주시면 편해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manage.py 탭 누르면 자동 완성됩니다. 그래서 띄고 스타트 앱에 to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네, 복사해서 올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보통은 복수형으로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to 이런 식으로 해서 앱을 복수로 많이 작업을 하는데 저는 근데 괜히 이게 복수로 작업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면 카테고리스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로 많이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괜히 복수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to-do로 해도 되고 to-do로 해도 되지만 to-do로 할 겁니다. 저는 to-do 하고 엔터 누르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엔터 눌러보면 네, 여기에 to-do라고 폴더가 생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변경된 소스가 7개가 생겼어요. 이가 기본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콘피그라는 메인 앱이었고 투두라는 새로운 앱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거의 다 빈 껍데기예요. 파일만 자동으로 만들어줬다. 사실 이거 직접 타이핑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명령어를 쓰면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건데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앱을 생성을 했으면 장고 프로젝트로 인식을 시켜야 돼요. 인식을 시키려면 메인 앱에다가 세팅스에 가서 추가를 해줘야지만 그 장고 프로젝트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installed apps입니다. 여기 부분에 이쪽 다음 줄에다가 to-do 하고 to-do가 아니죠. to-do 하고 네, 콜론까지 부탁드릴게요. 아니, 콤마까지 하고 저장. 네. 그러면 우리가 to-do 앱을 생성을 했고 장고 프로젝트에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까지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어, 8시에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올게요.